은행에 계좌 하나라도 없는 분들 없으시죠? 내년부터 거의 모든 은행이 전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5천만 원이었던 것이 1억까지 오릅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1원이라도 있다면 꼭 아셔야 하는데요. 23년 만에 바뀌는 이건 모르면 손해볼지 모르니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23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망하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을 당하게 되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나 개인 예금자들은 물론 국가의 금융시장 전체에 큰 위기감이 형성되는데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놓은 내 돈을 지키고자 은행으로 달려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예금자 보호제도가 생겼는데요. 지금의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기금으로 쌓아두는데요. 만일 금융회사가 망하게 되면, 즉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기금에서 예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총 5천만 원이 아니고 각 금융사별로 5천만 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A은행에 통장을 3개 개설해서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넣어 놓아도 5천만 원만 보호를 받고요. A은행에 5천, B은행에 5천, C은행에 5천을 넣어 놓으면 총 1억 5천만 원을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와 우리나라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위기를 겪으며 기존의 5천만 원의 한도를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요. 이 5천만 원 한도는 2001년에 1인당 국내 총생산 규모인 GDP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인당 GDP가 그때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달라진 자산 규모를 반영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국가별 예금자 보호 한도를 보면 23년 기준 미국은 3억 2,700만 원, 호주는 2억 1,750만 원, 프랑스는 1억 4천만 원, 일본은 9,770만 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게 확인되시죠? 드디어 우리나라도 23년 만에 상향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3일 정기국회 중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겠다고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요. 이르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안심하고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금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DC연과 IRP 퇴직연금도 적용이 되었고 지난해 10월에는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보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간 예금자들이 각 금융기관마다 5천만 원씩 분산해서 예치를 잘 해놓으셔서 이미 98.1%에 달하는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을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보호한도 금액을 순식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바로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예금자 관점에서는 여러 금융기관마다 분산해놨던 예금을 한데 모으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제2금융권의 신뢰도가 강화되어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은행의 보험료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보호 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1억으로 상향할 경우 예금자 보호 보험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 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그대로 금융 고객들에게 전가된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은행들이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예금 금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대신 타금융권 예금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데요. 자, 정리를 해본다면 현재 예금자 보호법 적용은 각 금융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 원입니다. 이게 1억으로 상향이 된다 하고요. 만약 세 군데의 은행에 1억씩 적금을 들었을 때 총 3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이 오른 만큼 보험료도 올라서 그 부담이 전체 금융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종 결정은 11월 28일에 나오고 상향 한도 시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예기간과 단계별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니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시니어오디TV에서 발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님이 로또 1등 당첨되시길 기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